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화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올리면서 이제 제가 대학생이라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다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저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송화동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올해 26살입니다. 19학번인데 26살이면 저는 24살 때 입학을 했었네요. 24살에 입학했다는 뜻은 오스를 했다는 말일까요? 저는 오스를 하진 않았고요. 저는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입시를 해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24살 때 어떻게 대학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에 들어오게 된 전체적인 간략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는 고3 때 수능을 끝나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고 저는 대구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제가 21살 때 첫 대학을 들어갔었고 그때 제 학번은 16학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원해서 들어간 과는 아니었고 성적 맞춰서 들어간 과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을 보게 되고 삼수를 하고 싶었지만 다시 삼수를 하기에는 자신이 없었고 또 부모님께 많이 죄송스러워서 그냥 이 대학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제가 군대를 입대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18년 초에 제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논술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2 때부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내신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당시 논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2 때부터 논술 연습을 했었는데 그 연습을 바탕으로 한번 군대에서 논술을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때 2018년 3월부터 다시 대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2018년 10월에 전역을 하고 11월에 수능 뒤 논술고사를 이제 대학에서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논술을 치고 2019년에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지금 19학번으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논술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때는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이버 지식정보방, 싸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장소 외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부대는 싸지방에서 프린트물이 출력이 가능한데 이제 제가 나왔던 부대는 그때 프린트를 출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4월에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논술 기출문제를 다 다운을 받고 출력을 하고 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답안지, 해설지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다 출력을 받아서 그거 들고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논술 기출문제는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비롯해서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교의 기출문제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군대에는 이제 독서실이 있거든요. 독서실에 제가 개인 정비 시간과 연등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나 아니면 원고지 있으면 좋아요. 원고지에다가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어보고 처음에는 시간을 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랜만에 논술을 다시 공부했던 입장이었고 처음부터 시간을 재면 논제에 대한 제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연습 삼아 그냥 시간 무제한으로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의 답안 작성이 완료되면 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해설지가 있어요. 그 해설지를 보면서 직접 탐색을 합니다. 이 논제에서 원하는 답안의 방향성은 이쪽 부분이구나. 저 대학이 원하는 논제 방향성은 또 다른 방향이구나. 이거를 이제 해설지를 보고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첨삭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재지 않고 무제한의 시간으로 논술 문제를 풀었다면 그렇게 해서 한 3번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한 번 더 풀고 논술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풀 때는 시간을 재놓고 직접 한번 풀어봅니다.
시간 무제한했을 때 제가 이제 충분히 썼던 답안이 시간을 이제 제한을 해두면 다 못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시간에 쓰는 방법을. 그래서 문제가 나왔으면 그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쓸 건지를 연습장에 간략하게 개요를 작성합니다. 각 문단을 이제 나눠요. 예를 들어서 1000자의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면 300, 300, 400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거나 아니면 500, 500으로 반을 나눠서 분량을 어느 정도 정해준 다음 답안을 작성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견이나 내 생각을 두 가지로 쓰는 게 좋고요. 두 가지로 먼저 작성한 다음 그 다음에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작성해 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근거는 문제에 나오는 지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사 상식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찾아서 작성하면 좋고, 또 그 다음 A 지문과 B 지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되는 소재나 주제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문제의 답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 글 쓰는 요령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점점 글을 그 제한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제 방법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부대 내에 있는 독서실에서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논술을 준비했고, 그리고 간혹 어떤 대학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해설 동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싸지방에 가가지고 그 논술 해설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글 썼던 거 한번 첨삭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5개 대학을 2개년씩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했던 대학, 건국대학교는 3, 4개년씩까지는 다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입학처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논술 해설 영상이 되게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말고도 그 모의 논술고사 시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 출력을 해서 한 번씩 다 풀어보고, 모의 논술고사의 장점은 입학처 사이트에서 자세히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논술의 배점, 어떻게 채점되는지도 다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내가 잘 썼는지 제대로 된 답안인지 직접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첨삭을 하면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쓰고 제가 첨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군대에서 논술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10월 전역 대상자였는데 9월 달까지 휴가를 참고 모으다가 9월부터 말년 휴가라 저기 길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제가 논술 학원을 등록을 하고 학원에서 논술 공부를 마저 더 했습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논술 선생님을 통해서 첨삭을 받아보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원하는 논술 유형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논술 학원을 다녔던 기간은 2달도 안 되거든요. 한 달 반? 그 정도 되는데, 제가 한 달 반은 논술학원 다니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논술학원 때문에 합격된 것보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저 혼자 글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할 면학 분위기가 사실 조성하기 힘들어요. 군대는 아무래도 부대의 특성상 그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요즘은 휴대폰도 사용하고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도 사용이 요즘 가능하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2018년 10월에 군대를 전역을 하고 11월에 수능 시험이 끝난 후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논술고사 시험 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제가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논술고사를 쳤었거든요. 근데 강의실에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제가 있는 강의실이 한 강의실에 한 7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실이 한 10개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망하는 학생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시험을 치고, 그때 이제 주의할 점이 연습용 답안지를 주시거든요. 연습용 답안지 나눠주시면서 이제 거기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본 답안지에 옮겨 적으면 좋겠다라고 감독관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럼 너무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냥 연습용 답안지에 그냥 연습장처럼 쓱쓱 개요를 이렇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바로 본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고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 군인이었고 학생들보다는 부족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시험 결과를 제가 이렇게 봤었죠. 근데 합격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아마 너무 신기해서 그 합격증을 봤는데 이게 합격증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논술 경쟁률은 105대 1이었어요. 논술고사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들어오시는 학생은 7명, 6명 정도 되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참 지금 생각해봐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재수나 N수 아니면 저처럼 군대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분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